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샘물 두 번째 중단원의 두 번째 소단원 물질의 자성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파트에서 수능에서는 한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난이도는 하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신도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이 자성체를 비교하는 문항이 자주 출제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학습을 하실 때 이 강자성체랑 상자성체, 반자성체 이런 것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잘 정리를 하면서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런 용어들이 좀 나오죠. 자성, 자성체, 자기화. 일단 이걸 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성이라는 거는 어떤 물질이 외부 자기장이나 자석에 대해서 그 반응하는 성질을 우리가 자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실 이 자기장을 만들기 때문에 그냥 자성은 외부의 자기장에 대해서 반응하는 성질이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자성체는 뭐겠어요? 그 자기적 성질을 갖는 자성을 갖는 물체를 우리가 자성체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그럼 자기화는 무엇이냐? 자기화는 그 원자 자석이란 게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원자 자석이 여기 나와 있죠. 외부 자기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정렬되는 현상을 우리가 자화 혹은 자기화라고 부릅니다. 그럼 제가 방금 전에 이 원자 자석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럼 이 원자 자석은 무엇이냐? 이게 원자 사이즈의 자석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날개 부분에 나와 있거든요. 원자 규모의 자석으로 물질 내부에서 각각 원자가 자석 역할을 하므로 자석이 아무리 갈라져도 계속 자석의 성질을 유지한다라고 적혀 있죠. 그러니까 원자 하나하나가 자석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석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N극으로 되어 있고 한쪽은 S극이 되어 있죠. 이거를 반으로 가른다고 해서 N극 따로 S극 따로 분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반반으로 이렇게 가르더라도 여기 SN, SN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왜? 어차피 이 아주 작은 원자들까지도 다 자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하나를 자른다고 해서 여기서 하나의 극을 띌 수가 절대 없다는 거예요. 홀극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홀극. 항상 극은 두 가지 N극과 S극을 가져야 돼요. 그럼 왜 이런 원자들은 자석의 성질을 갖는가?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두 가지로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궤도 운동과 전자의 스핀. 이거는 좀 쉽게 비유를 하자면 이 궤도 운동은 공전을 생각하시면 돼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빙글빙글 공전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궤도 운동에 대응되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 전자의 스핀 같은 경우는 지구가 자전하듯이 이 전자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자의 궤도 운동을 먼저 좀 살펴보자면 전자가 이 궤도를 빙글빙글 돌고 있죠. 근데 전자의 운동 방향과 전류의 방향은 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계속 빙글빙글 돌아가면 전류는 시계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는 거는 손으로 이렇게 감아 쥐어 보시면 엄지손가락이 아래로 가고 있죠? 그 얘기는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래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N, 이쪽이 S 극을 띈다는 겁니다. 그럼 얘가 하나의 자석처럼 작동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 전자의 스핀 부분은요 우리가 아직까지 직접 관찰할 수는 없었어요. 관찰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이 개념을 도입한 거는 이 전자의 궤도 운동만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것들을 이 전자의 스핀에 도입했더니 좀 설명이 잘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도입을 했다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전자가 이렇게 돌기 때문에 전류는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손을 이렇게 감아주면 되니까 손가락 방향이 아래쪽이죠. 이 방향. 그래서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처럼 작용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파울리, 베타울리 기억을 하실까요? 전자는 같은 양자수를 가질 수가 없어요. 전자끼리. 그래서 그 오비탈을 표시할 때도 화학을 배우신 분들은 아실 텐데 오비탈을 표시할 때도 얘를 업스핀과 다운스핀을 이렇게 나눠서 쓰죠. 업스핀, 업스핀으로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핀이 걸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렇게 하나는 반대쪽으로. 그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업스핀과 다운스핀이 동시에 들어있다면 어차피 NS랑 SN, 그렇죠? NS, SN이기 때문에 서로 상쇄가 돼요. 상쇄. 이런 경우는 상쇄가 된다고.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만 채워져 있으면 어때요? 이런 식으로 하나만 채워져 있으면 이때는 자기적인 성질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 그 원자 자석의 좀 성질을 갖는다. 그 정도로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 전자의 궤도 운동보다는 전자의 스핀에 의해서 그 자기장의 성질을 갖는 영향이 더 큽니다. 그것도 조금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 주요 주제인 강자성체랑 상자성체, 반자성체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자 자석을 저희는 앞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자, 이 원자 하나의 자석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N, S라고 하면요, 저는 화살표 방향을 이렇게 나타낼 겁니다. N에서 튀어나와서 S로 들어가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 방향 그대로 적어주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칠판에 화살표를 몇 개를 그려놨는데 이거 원자 자석을 그려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과 여기 제가 칠판에 그려둔 그림이 살짝 다르긴 한데 어차피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므로 두 개 다 잘 체크를 하면서 비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강자성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강자성체 뭐라고 되어 있죠?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외부 자기장에 대해 자기화 반응이 강한 자성체예요. 그러면 왜 얘는 자기화 반응이 강할까요? 그 이유는 여기서 말씀을 드렸듯이 얘는 지금 짝을 이루고 있죠.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으면요, 상쇄가 돼요. 근데 반대로 쌍을 이루고 있지 않으면 어때요? 쌍을 이루고 있지 않으면 상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적 성질을 더 강하게 띨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강자성체 같은 경우는 쌍을 이루지 못한 이런 전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시에는 뭐가 있냐면 철, 뭐 니켈, 코발트 좀 적어보겠습니다. 보통 이 두 가지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철과 뭐 니켈 이 정도. 사실 암기는 할 필요는 없긴 합니다. 뭐 내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좋지만 수능에서는 뭐 이걸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항은 출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를 직접적으로 외워서 그런 걸 뭐 내느냐 그런 부분은 뭐 굳이 안 해오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은 뭐라고 되어 있죠? 같은 자석을 물질에 가까이 가져가면 인력이 작용하고 같은 방향의 자기장을 갖는 원자들이 모여 있는 자기 구역을 가지고 있다. 자, 이제 이거를 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자성체의 가장 큰 특징,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 나머지 것과 강자성체. 이 강자성체는요, 자기 구역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런 게 우리가 자기 구역입니다. 이렇게 제가 나눠놓은 거. 나머지 것들은 이런 구역이 없죠. 근데 강자성체 같은 경우는 이런 자기 구역이 존재하고 그 구역에서는 같은 방향을 항상 바라봅니다.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이 벽을 우리가 자벽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아무튼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벽과 자기 구역은요, 강자성체만이 갖는 특징이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주는 거예요. 왼쪽에 N극, 오른쪽에 S극. 그러면 외부 자기장이 어느 쪽으로 향하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향하겠죠. 그러면 이 내부에 있는 자기장들도 이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정렬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때요? 다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죠? 자,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화살표의 꼬리 부분이 뭐였어요? S극이고 머리 부분이 N극이었죠. 그럼 여기가 S극이고 이쪽은 N극. 그리고 얘도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이니까 얘는 서로 어때요? N과 S극. 인력이 작용하고 이쪽도 인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강자성체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첫 번째는 요 자기구역 관련된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얘네가 어떤 힘을 작용해요? 서로 이렇게 인력을 작용한다는 거. 요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이제 이 외부 자기장을 제거하게 됐을 텐데, 제거했을 때 어떻죠? 이 방향, 배열이 그대로 남아있죠. 이게 강자성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을 때도 자기화된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는 게 강자성체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상자성체는 어떤가? 상자성체. 얘는 처음에 다르죠? 자기 구역이 존재하지 않고 그냥 다 지들 갈 길을 막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얘도 어때요? 위에랑 비슷하네요.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같은 방향으로 정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이쪽 인력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 자성체랑 자석 사이에 인력이 작용한다는 거죠.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네요. 이 둘은. 그쵸? 그 다음에 얘를 제거했을 때도 또 포인트인데, 상자성체는 또 강자성체랑 다르게 어때요? 제거 후에 배열이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원상복귀가 됐다고. 그쵸?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학습을 해두셔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자성체 특징. 외부 자기장에 대해 자기화 반응이 약한 자성체. 그러니까 애초에 강자성체보다 이 반응 자체도 일단 약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얘를 제거했을 때
인력 작용하는 이 상태에서 제거했을 때 이 자기장의 상태가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죠. 내부 자기장이. 그래서 그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반자성체 같은 경우는요, 애초에 처음에 이렇게 원자 자석이 없어요. 이거 왜 없냐면 강자성체랑 반대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이 쌍을 잃어서 상쇄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상쇄를 거의 다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원자 자석이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N과 S를 걸어주게 되면요, 외부 자기장이 이렇게 걸리죠. 근데 이것도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렌츠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항상 이런 애들은요, 외부의 변화에 대해서 저항하려는 힘이 있어요. 저항하려는 힘. 그렇기 때문에 이 외부의 자기장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N극이 오고 이 꼬리 쪽이 S극이니까 이렇게 S극, S극 오겠죠. 그러면 여기 청력 작용하고 여기도 청력이 작용하겠죠. 그럼 얘는 어떤 특징이 있는 거야? 여기 일단 기본적으로 원자 자석이 없다는 거, 그게 첫 번째 특징. 그리고 여기서 청력이 작용한다는 거, 이게 두 번째 특징. 그리고 이걸 제거하니까 어때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갔죠. 이게 세 번째 특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강자성체랑 이 예시도 좀 적어 드리겠습니다. 상자성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억하면 좋은 게 알루미늄 그리고 산소, 이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알루미늄과 산소. 그리고 반자성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시로 알고 있으면 좋은 게 구리 기억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구리. 이 정도만 적어 놓을게요. 자, 아무튼 좀 공통점과 차이점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자기구역이 있다, 강자성체죠. 그리고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이 원자 자석이 배열된다, 그럼 강자성체랑 상자성체입니다. 그 다음에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더니 원래대로 돌아갔다, 그러면 상자성체랑 반자성체죠.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실 수가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성체가 이용되는 거는 사실 수능에는 거의 출제는 많이 안 되고 있고, 내신에서는 이런 거 좀 외워주시면 좋긴 합니다. 가끔 나오기도 해요. 가끔 나오니까 좀 알고는 계시고, 이 강자성체에는 고무자석, 전자석, 하드디스크, 액체자석 이런 것들이 있는데 두 가지 정도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자석은 저번에 배웠었죠. 내가 이 솔레노이드를 그냥 이렇게 두면요, 그 자기장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 가운데다가 누굴 껴놔? 여기다가 강자성체를 껴놓으면요, 철심 같은 거, 이 강자성체를 끼게 되면 요 자기장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 강자성체, 왜냐면 이 강자성체도 어떻게 돼? 강자성체가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하기 때문에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냥 솔레노이드 혼자 있을 때보다. 제가 저번 시간에는 이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일부러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때 안 드렸던 겁니다. 이 철심을 끼게 되면 얘가 강자성체니까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을 더 만들어주게 되고, 그럼 이 추가적인 자기장 때문에 솔레노이드 혼자 있을 때보다는 더 이 자기장이 커진다. 그거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하드디스크는요, 정보를 저장해야 돼요. 하드디스크의 그 목적이죠. 얘가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겨서 여기에 이렇게 솔레노이드가 감겨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전류가 이런 식으로 전류가 흐른다면 여기가 N이 되고 여기가 S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 우리가 헤드라고 불러요. 헤드. 이 헤드가 정보를 기록하는 거예요. 이 아래 레일에 이런 식으로 원자 자석이 배열이 되어 있겠죠. 근데 여기를 지나가게 되면 어때요? 얘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그 자기장이 작용하잖아요. 그쵸? 그럼 이 아래에 있는 것도 얘가 강자성체이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정렬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얘가 이 헤드를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얘는 강자성체이기 때문에 여기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어때요? 남아있죠. 그렇기 때문에 강자성체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거 상자성체 같은 걸로 만들었다면 어떻게 했어요? 상자성체로 만들면 얘를 제거하자마자 이게 풀렸겠죠. 원래대로 돌아갔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저장하는 거에는 하드디스크 이런 거는 강자성체를 이용한다. 그 정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자성체랑 반자성체는 이 정도 기억만 해주시고, 이거는 교재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빈출되는 주제도 아니기도 하고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자성에 대한 개념 부분은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로 길지가 않았죠. 그래서 가볍게 그냥 이거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구분하는 정도만
잘 학습을 해주시고 이제 문제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그것까지 좀 잘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들어주시느냐고 고생 많았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샘물 물질의 자성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7번인데요. 그림은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자성체 PQ를 나타낸 것이고, 그리고 P랑 Q는 강자성체랑 반자성체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자석에 대해서 끌려오고 있고 멀어지고 있죠. 근데 강자성체랑 상자성체 같은 경우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기 때문에 인력이 작용하고요. 그리고 반자성 같은 경우는 청력이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P는 강자성체, Q는 반자성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기억은 맞죠? 그 다음에 니은, Q는 자석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과 같은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자석을 제거하고 P를 Q에 가까이 가져갈 때 PQ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자기력이 작용하느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우선은 이 자석을 제거하게 되면 Q는 반자성체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 자기화되어 있던 게 풀리겠죠? 이 자석 때문에 자기화되어 있던 게. 근데 P 같은 경우는 어때요? P는 강자성체이기 때문에 내가 이 자기화된 방향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새로운 자석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그 새로운 자석이 된 P를 Q에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 Q는 반자성체이기 때문에 외부 자기장인 P가 주는 자기장과 반대로 자기화가 돼서 청력, 밀려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겁니다. 당기는이 아니라 미는이에요. 그럼 답은 1번이라고 풀어낼 수가 있겠네요. 자, 298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강자성체 A를, 자, 이 강자성체 A를 막대자석에 가지고 갔대요. 그러면 얘는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 오른쪽 P 부분이 S가 되고 반대쪽이 N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막대자석을 치운 다음에 A의 P 쪽을 B에 가까이 가져갔더니 B가 밀려났대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새로운 자석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자성체이기 때문에. 근데 이 B라는 게 밀려났다는 거는 그럼 B는 반자성체가 되고 A는 강자성체가 된다는 거죠. 자, 기억. 가에서 A와 막대자석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자기력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자기화된 A의 P 쪽은 S극이다. 이것도 맞네요. B는 반자성체이다. 이것도 맞네요. 그럼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막대자석에 접촉되어 있는 물체 A를 수평면에 놓인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물체 B에 가까이 하였더니 끌려왔고, 그 다음에 이 막대자석을 제거하고 C를 갖고 왔더니 C가 밀려났대요. 만약에 A가 상자성체였다면 자석을 떼는 순간 이 자기화가 풀리기 때문에 C가 밀려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는 강자성체였던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석이 됐기 때문에 C가 밀려날 수 있었던 거죠. 그럼 C는 반자성체고 처음에 끌려왔던 B는 상자성체가 되겠죠. 그래서 A, B, C 순서대로 강상반이 되는 겁니다. 강상반. 그럼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울이 나오는데 일단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A, B, C를 자기장에 놓아서 자기화를 시킨 다음에 그림과 같이 자기장에서 A를 꺼내서 용수철 저울에 매달은 후 측정값을 보니까 W가 나왔대요. 그쵸? 그 다음에 그림 위에서는 어때요? A를 매달아 놨는데 여기다가 B를 놓으니까 어떻게 됐죠? 무거워졌어요. 그러면 B가 A를 아래쪽으로 당겼기 때문에 용수철 저울이 더 크게 찍혔던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기다가 C를 놨을 때는 어때요? C를 놨을 때는 오히려 가벼워졌죠. 그 얘기는 A랑 C는 서로 밀어내는 관계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여기서 지금 자기력이 작용하고 있고 여기서도 자기력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럼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A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강자성체가 되는 거겠죠. 뭐 예를 들어서 B가 강자성체라고 치면은 A랑 C 중에 A랑 C는 상자성체랑 반자성체가 될 텐데 얘네는 서로 밀거나 당기지 않을 거기 때문에 똑같은 값이 찍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둘 다 다른 값이 찍혔다는 거는 여기서 당기고 여기서 밀었다는 것이고 A가 강자성체 그리고 B가 상자성체, C가 반자성체가 됐다는 거예요. 강상반. 그럼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외부 균일한 자기장에 대해서 강자성체랑 상자성체를 넣어준 거고, 그 다음에 가정과에서 외부 자기장을 제거한 후, 근데 제거하더라도 이미 이 강자성체는 이렇게 자기화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상자성체도 강자성체에 의해서 이렇게 자기화가 되겠죠? 학생 A, 가에서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된다. 맞습니다. 학생 B,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을 제거해도 자기화된 상태를 유지한다. 맞습니다. 나에서 두 자성체는 서로 미는 게 아니라 당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A랑 B만 맞아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30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화되지 않은 물체 A, B를 전류가 흐르는 솔레노이드에 넣고 각각 자기화를 시킨대요. 이거 뭐 감아지는 방향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지손가락이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외부 자기장의 방향은 이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솔레노이드에서 A를 꺼내서 C랑 놨더니 어떻게 됐대요? 서로 당겼대요. 그 얘기는 A가 지금 솔레노이드에서 제거된 상태에서도 자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A가 강자성체가 될 테고요. 각각 강상 반순서 없이 나타낸 거니까 그럼 C는 인력이 작용했기 때문에 상자성체, 그럼 B는 반자성체가 되겠죠. 자, 기억 A는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B는 상자성체가 아니라 반자성체고요. 그 다음에 디귿 서로 미는 자기력은 반자성체니까 미나요? 아니죠. 얘가 상자성체이기 때문에 얘네는 이미 외부 자기장에 대해서 다 제거가 됐어요. 그렇죠? 그 얘네는 어때요? 서로 밀어내거나 당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럼 답은 1번이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와 같이 연직 위 방향 균일한 자기장에 자기화되지 않은 물체 A, B를 놓았다. 그리고 A를 꺼내서 자기화되지 않은 철가루에 가까이 가져갔을 때 철가루가 자기화되어서 A에 달라붙었다. 그 얘기는 A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강자성체가 되는 겁니다. 그럼 A는 강자성체이다. 기억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가의 A의 윗면은 S극으로 자기화된다. 지금 내가 방향이 요 방향이라는 거는 이 아래쪽이 N극이고 위쪽이 S극이었다는 거예요. 외부 자기장이. 그럼 그거에 맞춰서 자기화돼야 되기 때문에 아래가 S, 위가 N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A의 윗면은 S극으로 자기화된다. 얘는 틀린 거네요. 그 다음에 디귿 가에서 B를 꺼내서 자기화되지 않은 철가루에 가까이 가져갈 때 철가루가 자기화되지 않습니다. 이건 강자성체만 가능한 거죠. 그럼 답이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항 마지막 거 풀어보겠습니다. 자, 304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출제를 했던 수능 문제고요. 우선 가에서는 이 ABC를 균일하고 강한 자기장에 넣어준 거고, 여기서 A는 강자성체고 BC는 상자성체랑 반자성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라고 써있네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서 이 나랑 다가 A, B를 이렇게 쌓아놓은 거죠. 근데 중력과 자기력의 합력의 크기는 나에서가 다에서보다 크대요. 그 얘기는 자 봐보세요. 여기 A가 있고 여기 A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얘네는 둘 다 중력을 똑같은 만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A가 강자성체이기 때문에 얘는 이 외부 자기장에서 제거했을 때 새로운 자석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만약에 B가 상자성체였다면 서로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A를 아래쪽으로 당겼을 테고 B가 반자성체였다면 A를 밀어냈겠죠. 근데 자기력과 중력의 합력이 나가 더 크다는 거는 B가 요거고 C는 밀어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B가 상자성체, C가 반자성체가 된다는 걸 체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가에서 A와 C는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된다. 자, A는 강자성체, C는 반자성체이기 때문에 반대입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 나에서 B에 작용하는 중력과 자기력의 방향은 중력과 B죠, B. 자, 얘는 어때요? 중력은 아래 방향이고 자기력은 위쪽 A 방향이기 때문에 인력이니까 틀린 겁니다. 그럼 답은 1번이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뭐 수능 문제도 사실 이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짧은 강의였지만 들어주시느냐고 너무 고생하셨고 다음 강의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